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동물 생리 부분을 큼직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 40장부터 44장까지는 동물 생리 부분 중에서 이제 소화부터 시작해서 순환, 호흡, 배설까지 영양물질과 산소, 이제 세포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동시키고 또 밖으로 배출하는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45장부터는 약간 토픽이 바뀌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자손을 만들어서 번식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식과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소화순환, 호흡, 배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친근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생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체내에서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이제 개체가 발생되는 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영상도 낯설고 또 좀 명확하지 않은 형태들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뭘 봐도 뭘 공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학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진행하는 45장은 그나마 조금 수월한 이제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자, 생식이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생물이 자손을 만들어서 번식하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큼직하게 이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무성생식은 다소 하등한 생물들이 진행하는 생식이고 유성생식은 좀 고등한 생물들이 진행하는 생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게 왜 고등한 생물들이 굳이 유성생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자, 무성생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가장 먼저 나오는 버딩이라고 하는 출합법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효모와 같은 개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효모 같은 경우에 평상시 이제 세포를 보면 단세포 진핵 생물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생물이 효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효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체가 생겨있는 형태를 보면 그냥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있는 정말 단세포 생물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버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있는 모체가 있었을 때 내가 이제 우리 아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조그만한 돌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서 우리 그 세포 분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의 세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해야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포 사이즈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져야지만 이 개체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핵세포에 해당하는 효모 같은 경우에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어찌됐건 세포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 진핵세포의 구조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가 될 부분을 이제 출하를 시켜서 이 아이에게 최소의 세포질 크기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엄마가 이걸 떼어내주게 되면 이제 최소의 세포질이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 개의 개체로 발생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출하를 시킨다라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핵이 있었을 텐데 이 내부에서 출하를 시키기 전에 이제 핵분열이 한번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세포는 엄마 세포하고 동일한 DNA 구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 출하가 완성이 돼서 떨어져 나온 아기는 사실은 크기만 작다 뿐인 거지 엄마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DNA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아기가 다 크고 나면 마치 엄마하고 쌍둥이인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하는 것이 무성생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우리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 바이너리 피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정말 말 그대로 절반으로 반띵돼서 그렇죠?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두 개의 개체가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세포 생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버딩이라거나 이제 피션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개체가 원래 있었던 개체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적인 구성을 갖는다라는 점에서 이게 환경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될 겁니다. 조금 발달된 무성생식 방법 중에서 분절 증식을 한 이후에 이제 개체를 키우는 이런 패턴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 많이 알고 계신 거 그 플라나리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플라나리아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머리 부분에서는 꼬리 쪽이 생기고 꼬리 쪽에서 머리가 생기는 거 되게 신기하네. 뭐 이런 식으로 플라나리아가 나타내는 재생 현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들 생각을 하는데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식
생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몸을 일부분 분절을 시키고 분절시킨 상태에서 나머지의 부분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번식하는 생물들이 이제 지금 밑에 보시는 해면이나 극피나 피낭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말미잘은 대표적인 피션으로 번식하는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말미잘로 나눠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모체로부터 이제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세포로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두 개의 말미잘이 하나의 말미잘이었던 것이 두 개의 말미잘로 이제 개체가 번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성생식 방법 중에서 제법 발달된 여기 있는 꿀벌이나 말벌 내지는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 분류 배울 때 보시겠지만 큼직하게 봤을 때는 이제 절지 동물에 속하는 제법 발달된 동물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절지 동물 중에서도 곤충류라고 하는 이제 종류들인데요. 곤충류에서 간혹 이제 발달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단위 생식이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 같은 경우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정자하고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수정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단위 생식을 한다라고 하면 정자가 그냥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이제 벌이나 개미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들 중에 이제 일부에서 이 정자가 커가지고 개체가 됐을 때 이 개체 같은 경우에 이제 생식 능력은 딱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일하는 애들이나 내지는 뭐 전쟁하는 애들 그런 개미나 벌 같은 경우에는 단위 생식을 통해서 개체를 만들게 되고 또 이제 생식을 할 수 있는 수컷을 만들 때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유성생식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성생식만 하는 생물종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무성생식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유성생식을 하고 같은 종이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유성생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생식,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이 돼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성생식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대신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표는 제가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달된 생물종에서는 우리 이제 유성생식 방법이 발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왜 발달된 생물종에서 그것이 발생하느냐? 지금 보니까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로 무성생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여기는 4세대까지가 나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개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암컷 혼자서는 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암컷이 이제 2세대를 만들 때 암컷 하나 수컷 하나 만들었다고 친다면 이 방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4세대가 돼가지고 보니까 뭐야 이게 훨씬 불리한데? 자, 그러면 무성생식이 좀 더 유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무성생식 말씀드릴 때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엄마하고 유전적인 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 뭐 저를 예를 든다면 사실 저는 이제 알러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개나 가재 같은 거에 알러지가 있어서 조금 이제 먹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러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좀 호흡곤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면서 조금 극단적으로도 갈 수 있는 우리 면역계 가시면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자, 그러면 내가 무성생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우리 애기들을 낳는다라고 하면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 개나 가재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빠른 속도로 애기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무성생식을 해가지고 우리 애기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만들어진 우리 8마리 애기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은 개와 가재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문제가 생겨서 활딱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온 세상이 개나 가재를 덮였다라고 하면 저와 우리 애기들은 다 같이 멸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유성생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개체가 교배하는 수컷은 완벽히 저랑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내가 우리 아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다소 속도는 느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손을 만든 속도 느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기는 개와 가재에 대한 알러지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비록 못 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점에서 환경적인 적응력의 차이로 본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적응력 또는 우리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다양성의 차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유성생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적응하고 생존하는 데 유리한 형태다라고 해서 무성생식보다는 유성생식이 훨씬 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발달된 형태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고등한 생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성생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때 조심하실 건 뭐냐면
뭐냐면, 자, 유성 생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학생들이 남녀가 교배를 해가지고 생식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유성 생식을 한다라고 하면 넓은 범주에서 보셨을 때 사실은 생물에 대해서 남녀의 성별 구분이 있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 척추동물이 되기 이전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성생식한다라고 하면 그냥 넓은 범주에서 나 혼자 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누군가 다른 개체와 함께 베이비를 만든다라고 하면 요게 유성생식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생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유성생식과 무성생식과 같이 생물 종에 따라서 적합한 생식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사람은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하기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생물 종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생물들,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온도 바뀐다고 난방기 켜고 에어컨 켜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그냥 그대로 적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베이비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애가 곧 죽어, 환경이 안 좋아 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생식을 해가지고 자손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식 주기라 함은 자손을 만드는데 이 자손을 만들어서 우리 애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만 자손을 만들고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손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생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는 이제 그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영양분이요. 그죠? 먹고 살 게 많이 있어야지만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영양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온도예요. 그쵸? 온도가 너무 춥거나 더우면 아기들을 못 견딥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른 생물들, 좀 이제 환경 적응력이 떨어지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 환경 신호에 따라서 지금 온도가 적합하고 양분도 충분한데 이제 우리 아기 낳으면 되겠다. 그 환경적인 신호에 대해서 적합한 환경이 되면 이제 호르몬 농도의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현상에 의해서 적합한 환경에서 자손을 만들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는 기작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순록 같은 경우에 계절에 따라서 개체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개체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경우가 환경적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기에 적합한 환경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 번식을 통해서 개체 수를 늘리게 되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줄이는 방식으로 생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개체와 함께 유성 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성별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마뱀처럼 경우에 따라서 성별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파충류에 해당하는 도마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이 둘이 교미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너희들 지금 교미하는구나. 그럼 애기 만드는 중이니까 누구 한 개는 여자고 누구 한 개는 남자겠네. 너희 둘 중에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니?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판단이 애매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둘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하나의 개체의 내부에 있는 호르몬 농도의 변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호르몬 농도 하나의 개체의 내부에서 봤었을 때 자,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에스트라디올입니다. 이거 우리 사람 생식할 때도 나올 호르몬인데요. 여성의 몸속에 발달되는 호르몬입니다. 사람도 사실은 뭐 남성과 여성이 뭐 남자니까는 뭐 이 호르몬만 나와 여성이니까 이것만 나와 이건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녀가 동일한 성 호르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몸속에서 호르몬의 비율이 다를 뿐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도마뱀 같은 경우에 지금 에스트라디올의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난소 크기랑 엮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에스트라디올을 분비하는 기관이 도마뱀의 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가 점점 커지면서 발달하게 되니까 점점 에스트라디올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 지점 어느 지점에 에스트라디올이 살짝 농도가 증가한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호르몬이 하나 증가하는 게 보이실 텐데 그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사람 내부에서는 에스트라디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주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임신 호르몬이라고 해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임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호르몬이 이제 다른 생물종에 쓰였을 때 조금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에스트라디올 잠깐 증가한 것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정도는 증가를 하다가 점점점 에스트라디올의 농도가 증가해서 난소 크기가 최대가 된 그 다음 지점에서 배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배란을 하고 나면 그 순간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툭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때까지는 이 개체가 암컷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배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툭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에스트라디올보다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에스트라디올 농도보다 높은 농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 도마뱀은 수컷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에스트라디올 농도 높아지면 다시 암컷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개체가 만났을 때 하나의 개체는 이 상태, 하나의 개체는 이 상태로 만나야지만 하나는 암컷 역할을 하고 하나는 수컷 역할을 해서 교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체를 갖다 놓고도 암컷이야 수컷이야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암컷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컷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성생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유성생식이야 라고 했을 때 남녀야 라고만 놓고 보시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 생식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개체가 무성생식도 할 수 있고 유성생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생식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환경이야 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도 적합하고 영양 물질도 적합하고 가장 중요한 것 수분도 충분히 적합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그럼 여기 되게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에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무성생식을 할 텐데, 이 조건들 중에 뭔가 맞지 않는다, 환경이 열악하다, 우리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존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환경이야 라고 하면 우리 애기 만들었을 때 괜히 힘들어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적응하기에 적합한 유성생식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